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강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김경은 경향신문 편집위원님께서 의식주로 본 한중일 문화 유전자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강연자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문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상이점이 있고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 공통점과 상이점을 찾아가는 것은 곧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집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터 하면은 뭐죠? 어느 자리에 그 집을 짓죠? 배산임수죠. 배산임수죠. 배산임수가 뭐죠? 뒤에는 산이 흐르고 산이 있고 앞에는 그 물이 있는 거죠. 그 향수를 보면은 잘 볼 수 있어요. 동쪽 들판으로 달리는 실개천 돌아서 실개천이 있는 곳, 그 황소 얼룩배기 황소가 울음짓는 곳, 그곳이 우리의 임산배수에 집을 짓던 곳이에요.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그것도 그거예요. 금물의 빛 반짝이는 뜰이 있고 뒤에 뭐가 있어요? 갈립의 노래가 있는 것이에요. 그곳이 바로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그 강이 있고 들판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토코필리아 장소에 그런데 이어령 선생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어가면서 생각나는 곳이라고 했어요. 죽어가는 곳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다. 본질적인 것이다. 그 뜻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토코필리아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생명과 자연이 만나는 곳이고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적합한 곳이다라는 뜻이죠. 그곳이 우리가 사는 그 집터예요. 집터. 한옥이라는 말이 언제 생겼어요? 100년 정도 됐어요. 근데 그 한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면요. 자연과 장인이 만들어낸 또 다른 자연이다. 이렇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 산 또 앞에 물이 있는 곳이죠. 거기에 궁궐 같은 으리으리한 집을 지면은 그게 어울리겠습니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그 초가집도 이렇게 짓고 이렇게 좀 허름하게 살았는데 그거를 비우 사상이라고 합니다. 비유라는 건 뭐냐면은 비만 가릴 정도면 된다. 그 정도면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곳이다. 욕심 부리고 살지 않은 우리 선비들의 얘기죠. 그러니까 한옥은 우리 선비들을 우리 조선시대 때 선비를 닮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국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풍수가 뭐냐면 장풍득수예요. 근데 이 장이라는 거는 원래 중국말에서 이게 숨긴다는 뜻입니다. 숨긴다는 뜻. 중국은 우리나라는 산을 갖고 이야기를 했지만 중국 사람들은 산이 아니라 물을 갖고 얘기해요. 바람을 갖고 얘기해요. 바람을 이제 이게 숨긴다 그러는데 바람을 모으는 거거든요. 바람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득수는 물을 자기가 안고 있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집에 보면은 반드시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에 연못을 둡니다. 재물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이게 통해야 돼요. 통해야 돼요. 그래서 뭐 홍콩에 갔다 오신 분이 있으면 뭐 무슨 베이 호텔 있죠. 구멍이 이렇게 한 40층 되는 건물인데 어마어마하게 한 큰 구멍을 그 빌딩에다가 뚫어놨어요. 그걸로 바람 통하라고요. 그 태평산에 그 기운이 부는 좋은 바람이
통하도록 그걸 막으면 망한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설계를 했어요. 그만큼 지금도 풍수의 영향이 대단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산과 물 이게 이제 워낙 뭐 넓으니까 집이 아니 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뭐 6,000km 되죠. 동서 지금 티벳까지 하면 그리고 남북으로 한 400km, 4,000km가 되는데 뭐 널려 있어요. 넓은 땅이 굳이 산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방향. 어느 입지보다는 남향을 쳐줘요. 그 적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3대가 적선을 하면은 남향집을 얻어서 산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남향을 중시해요.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본도 산이 많아요. 우리나라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묘지 안 써요. 묘지를 쓸 수 없어요. 뭐냐면 산이 화산이 많고 불이 많아요. 화산도 많고 불도 아주 자주 났어요. 도쿄의 꽃이라는 말이 있어요. 도쿄의 꽃. 그게 뭘까요? 불이죠. 그 불이 하도 많이 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을을 방방곡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진진포포라고 해요. 진진포포. 이게 뭐냐? 진진포포 뭐냐 이게? 이게 저 바닷가의 마을이에요. 진도 그렇고 포도 그렇고 우리랑 개념 자체가 중요시하는 그 개념이 우리는 방방곡곡 산 골짜기 산 속에 있는 그 작은 마을을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좀 다르죠. 또 이 일본 사람들도 이 물을 좋아해서요. 이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게 원천적으로 될 수 없으니까 이 물을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옛날에 그 다방에 가면 어항이 있었죠. 어항. 이게 일본의 영향이에요. 재물을 뜻하거든요. 일본에서도. 그래서 어항 같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키우면 물이 있는 곳에 그 재물이 들어온다고 그래갖고 그렇게 했어요. 이 동양의 삼국의 문화는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른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리적인 영향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동양 삼권의 문화라는 게 벼문화권, 그다음에 그 젓가락 문화권, 또 불교 문화권 이렇게 가장 큰 특징을 세 가지로 이렇게 동질성을 찾는데 그 동질성 안에서의 차별성은 너무나도 그 다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문화를 공부하는 이유도 그렇고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도 그렇거든요. 본질적인 것은 서로를 이해를 하면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문화입니다. 대전제는 소통이에요.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해해야 되고 서로를 서로 입장에서 역지사지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그 궁극적으로 통일이 됐다고 영원하지는 않죠. 궁극적인 건 그것이 아니라 보다 문화적으로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라든지 그 생활에 그 이해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